컷! 하고 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고 잘 보이시는지 역시나 마찬가지로 확인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잘 아시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방식을 성립했으니까 이제 척척 잘 해주시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미리 상의 드린 대로 40분짜리 짧은 세션입니다. 3시 10분부터 30분까지는 빅브레이크 이제 한번 가지려고요. 그죠? 우리 그러기로 했으니까. 누구 맘대로! 제 맘이죠? 제 맘입니다. 오케이. 지난 10년간 멀티컴퍼스에서 진행을 하면서 빅브레이크에 대해서 그 VOC를 받은 적은 지난 10년간 수만 명의 그 분들께 상의를 드리면서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어, 확률이 제로에 가깝다. 그죠?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실 가능성은. 야, 너무 이게 막 주옥 같은 내용이라서 막 10분도 아까워. 그거 말씀해 주세요. 이게 10분씩 이게, 띵겨 먹으면 이제 5일이면 50분 딱 1시간이잖아요. 그 10분도 너무 아까워. 진짜 막 그 1시간 때문에 내가 들을 내용 못 들은 것 같아. 그럼 말씀해 주세요. 제가 따로 동영상으로 보강이라도 해드릴게요. 그렇게까지 이 내용이 이제 엄청나게 중요하시다고 느끼면 제가 더 노력해야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의 어떤 주어진 시간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렇고요. 그럼 이제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CSV 파일로 이제 내보내는 것까지 이제 성공적으로 수행을 이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요 CSV 파일이 이제 획득이 이제 됐는데 요런 식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보시면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야, 근데 너는 이렇게 색상이 알록달록 아름답다?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요 확장에서 CSV나 요런 것들, 레인보우 CSV 요런 확장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런 거 이제 설치하시면 그냥 이쁘게 보여요. 이쁘게 이제 보이고, 이제 또 그리고 이제 이 오른쪽 클릭하면 이제 프리뷰 같은 거 기능도 이제 제공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이제 그야말로 표 형식으로 제공하고, 이제 이 뭐랄까 가난한 엑셀이라고 할까? 돈 안 줘도 되는 가난한 엑셀, 그죠?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된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야 나는 없다. 이거는 확장해서 설치를 해 주셔야 돼요. 이 설치는 그냥 안내만 드리고 뭐 굳이 뭐 설치하시라 뭐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이거는 이제 선호가 이제 있으실 수 있고, 뭐 이거는 이제 그냥 동네 아저씨가 만드는 거예요. 그죠? 뭐 아저씨나 아줌마가 이제 만드는 거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700만 회 이제 다운로드가 있었고, 뭐 리뷰도 좋으니까 뭐 저도 이제 쓰고 있고요. 그죠? 원하시면 하시고 뭐 안심 말고, 그죠?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확장 기능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편리하죠. 편리하고,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살펴봤고, 결론적으로는 잘 기록이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품종 요런 이제 것까지 잘 기록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 왜냐? 그게 중요하지. 그게. 왜냐면 실제로는 아까 이제 처음에 적재하시던 그런 스타일로 적재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실제 적재는 이렇게 이제 일어나야 되겠죠. 실제는 펜다스에서 read CSV로부터 이제 수행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read CSV에서 iris CSV를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읽어오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이제 업무에서 사용하실 때는 처음에 이제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는 왜 이제 이렇게 이제 읽어와야 되는가 하면은, 이게 파이썬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의 파이썬 객체가 되어야지 파이썬의 도마 위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넘파이도 파이썬의 객체인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데이터 프레임도 파이썬은 이제 객체인 거고, 뭐 다양한 이제 객체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객체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가독성도 이제 좋고 가공도 편리하니까 이 객체를 선택하겠노라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우리의 선택인 거죠. 프로그래머로서 이제 유저로서 이제 선택인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보유하신 데이터를 이제 상대를 하실 때는 이제 이런 형태의 데이터로부터 이제 출발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죠? 아무래도 이제 바람직하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마음에 들면 일단 얘를 이제 아이리스 이제 프레임이라고 이름을 이제 붙여 놓을게요. 왜 그런가는 야, 아이리스 점 프레임이라고 하지 않았어? 라고 이제 하실 수 있는데 아직 그 점 프레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와 이제 유사하게 이제 만드시려면 이렇게 이제 하셔야 돼요. 아이리스를 그 빈 사전으로 이제 하나 만드시는 거야. 이렇게 이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중괄호상 두 개로 이제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잘 아시겠지만 얘는 사전 자료 구조가 되고 그러면 이제 사전 자료 구조는 이게 점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프레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추가를 해주시면 그죠? 그럼 이제 아이리스의 프레임의 이제 샘플 5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그 파일로부터 우리는 이제 파이썬 객체로서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형성을 했는데 이게 아마 이제 실제 업무에서 제일 처음으로 데이터를 다루실 때 특히나 이제 표형식의 데이터를 이제 다루실 때 하셔야 되는 일이실 겁니다. 요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사실 이 출발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안 되면 그다음 다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CSV 파일의 획득은요. 이거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SQL로 이제 적당한 방식으로 이제 덤프를 이제 받으실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실 수도 있고 덤프를 받아서 CSV 파일을 생성한 다음에 그 CSV 파일을 read CSV로 읽어온다.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절차로 가시는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이 read에 보시면 여러 이제 형식을 지원합니다. 엑셀도 지원하고 그리고 이제 좀 내려보시면 SQL 뭐 SQL 쿼리 이런 것도 지원해요. 요거 이제 몇 가지 이제 약간 스타일이 다른 게 있는데 그냥 SQL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물론 이제 이거는 상세한 이제 문서를 이제 보셔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SQL 쿼리를 하면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이제 커넥션은 이제 형성이 돼야 되고 뭐 이거 익숙하시죠? 금융하시는 분들. 그죠? 음. 요런 식으로 하면은 덤프 받아서 파일을 생성하는 걸 하나 건너뛸 수 있어요. 그죠? 코가 간질간질하네. 온도를 하나 낮췄어. 음. 에어컨 온도를 좀 올렸습니다. 그렇고 어, 근데 이제 지금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정하진 않으니까 그냥 이제 CSV 파일로 이제 할게요. 이 CSV 파일이 어떻게 획득했는지는 이제 상관없이요. 그래서 이제 다음 같은 방식으로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적재를 하시면 바로 기계 학습을 할 수 있냐 하면은 아니에요. 이게 요리랑 진짜 비슷한데 좀 잔인한 예시인데 돼지를 불판 위에 바로 올려놓는다고 삼겹살이 되진 않죠. 동물 학대이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돼지 입장에서는 별로겠지만요. 어쨌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면 이게 정육을 하듯이 이게 잘라내야 돼요. 이게 뭐 이렇게 열은 열대로, 데이터는 데이터대로, 뭐 타겟 값은 타겟 값대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육을 해야 되거든요. 정육하듯이 해야 되거든요. 예, 고기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좀 떼어내 볼게요. 그래서 이제 먼저 제일 알맹이가 중요하잖아요. 아이리스에서 이제 to numpy라고 해볼게요. 아이리스 프레임에서 이제 to numpy. 요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럼 이제 아이리스 프레임에서 to numpy를 하게 되면 이게 데이터 프레임이 있다가 numpy의 ND 어레이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펜다스랑 데이터 프레임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펜다스의 부모가 numpy죠. 왜냐하면 이제 상속을 받아서 구현을 한 거니까. 그래서
그 넘파이를 딛고 서서 "그래. 얘야. 너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거라."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의존성이 있어요. 그래서 인제 이 페 2006 년에 인제 넘파이가 있는데 '아 쪼끔 모자란다.' 해서 인제 플러스 알파 이렇게 인제 해 가지고 2011 년에 이제 펜다스가 나왔는데 저도 인제 그 꼬맹이가 있는데 그 뭐 부모 마음은 다 그렇죠. 이렇게 나보다 더 나은 그 나의 발판을 딛고서 이제 더 잘 되길 바라잖아요. 그죠? 이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인제 넘파이를 딛고 올라서서 그죠? 근데 그 이게 자기가 그냥 만들면 애미 애비도 없는 거지. 그죠? 그냥 뭐 여기 이미 다 만들어 놨는데 이걸 일일이 다 다시 구현하고 있으면 아니 응?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깔아 줬는데 왜 내 걸 못 봤니? 그죠? 약간 이런 거죠. 그래서 당연히 소프트웨어는 그렇게 이제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넘파이와 펜다스는 굉장히 밀접한 거의 뭐 부모 자식급이죠. 부모 자식급이고 그래서 인제 요 펜다스에서 인제 넘파이로 변환하는 거는 너무나 이제 자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인제 다음과 같이 인제 하시면 되고 혹시 인제 그 펜다스의 예전 API를 이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values라고 하는 그 속성을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됩니다. 되는데 이제 그 요 toNumPy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하시는 거를 권고하고 있어요. 그거는 인제 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건 이제 펜다스 이제 버전들이 이제 올라가면서 펜다스 인제 데이터 프레임에 그 values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 볼게요. 인제 이 values라고 인제 하는 게 인제 나오고 그러면 인제 여기 이제 보시면 그 "We recommend" 그 제 짧은 영어로 말씀드릴게요. "recommend" to numpy를 사용하실 것을 이제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인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제 그 가급적이면 인제 권장하는 거를 그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고 저는 인제 이 펜다스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썼어요. 2010 년, 11년 이때 베타 버전 그 0. 몇 버전일 때부터 인제 썼기 때문에 얘는 이제 오랜 친구죠. 저의 그 오랜 인제 그 익숙한 인제 도구고 제가 인제 2013 년에 멀티 캠퍼스에서 인제 처음 강의를 이제 하면서 그때 이제 빅데이터를 위한 파이썬 이제 애정 어린 이제 빅파이라는 명칭으로 이제 부르는데 요거 인제 이제는 더 이상 안 해요. 제가요. 2017 년까지는 하고 왜냐면 2017 년부터는 제가 AI 강의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요거까지 다 하기 힘들겠더라고요. 지금도 4-5개 운영하는데 그러면은 한 주에 하나씩 하면은 끝이에요. 그 빅파이 할 시간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인제 2017년 정도까지는 이제 제가 했는데 요 과정을 제가 만들었어요. 이 그 멀티 캠퍼스에서. 왜냐면 펜다스가 2011 년에 나왔으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인제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그 연구 뭐 넘파이나 이런 걸로 이제 그 처음에 이제 매트플러립으로 이제 시작을 했다가 요게 좀 한계가 있어가 매트랩이죠. 매트플러립이 아니고 매트랩으로 했다가 제가 인제 파이썬으로 좀 바꿔야 되겠다고 이제 느꼈고 그때 인제 넘파이를 인제 그 도입을 했는데 그때가 인제 2006 년, 7년 뭐 이런 때죠. 요 하여튼 인제 그랬고 그리고서 인제 그 넘파이가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인제 2011 년에 펜다스가 나와서 되게 반가웠죠. '아 역시 이런 걸 만드시는구나.' 또 인제 그 안 그래도 요번에 금융 쪽에서 대부분 다 오셨으니까 펜다스 요거 뉴욕에 그죠? 헤지 펀드 엔지니어가 이제 만들었죠. 그죠? 그래서 표 형식의 데이터는 아무래도 그 금융에서 뭐 시계열 데이터 뭐 표 형식의 데이터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제 그분이 인제 만드셨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금융 쪽 분야에서 더 먼저 도입이 됐죠. 금융 쪽에서 인제 파이썬을 도입하게 된 계기이라고도 이제 생각하고요. 그래서 인제 뉴욕 쪽에서 인제 먼저 시작이 이제 돼서 그 뉴욕은 뭔가 인제 적어도 현재로서는 이제 금융의 이제 진앙지 같은 곳이잖아요. 그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간간이 이게 그 이런 문서들을 확인하시면 좋아요. 뭐 왜냐면 제가 인제 "to numpy를 쓰시면 좋습니다." 하면 되게 그 뇌피셜일 수도 있잖아. 근데 어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밸류즈가 더 익숙해요. 왜냐면 인제 오랫동안 인제 이걸 써 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종종 이제 확인을 하거든요. 제가 새로운 버전이 나오고 이러면. 근데 이제 언젠가 한 1, 2년 정도, 2, 3년? 2,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투넌 파이로 바꾸자.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뭐 이런 할아버지처럼 얘기를 잡다구리하게 했네. 옛날에 말이지. 뭐 이러면서 죄송해요. 그러니까 요 주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막 이제 뭐 10년도 이제 더 제가 이것과 관련이 이제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이런저런 뭐 추억이 있네요. 송구하고요. 잡설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같은. 하여튼 이제 투넘파이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됩니다. 투넘파이 이제 했고, 그럼 이제 요게 뭐냐 하면은 아이리스의 이제 데이터예요. 이제 아까 이제 데이터라고 이제 부르는 건데, 근데 요게 안 돼요. 뭐가 안 되냐면 아이리스 점 데이터 이게 안 돼요. 요거는 그 어, 요 사전 자료 구조에서는 이런 형식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야, 근데 아까는 됐잖아. 아까는 사이킬런에서 따로 제공하는 자료 구조 중에서 번치라고 하는 앤데, 얘가 유사하지만 동일하진 않아요. 동일할 것 같으면 뭐하러 이름을 따로 붙이겠어요. 이거는 뭐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뭉치? 뭉텅이? 그죠? 이 정도 이제 급이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서로 다른 걸 이제 그냥 합쳐놨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뭉치라고 이제 부르는데, 일단 아직 뭉치가 도입이 안 됐기 때문에 사전 자료 구조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해야 되고, 이제 아이리스 데이터를 가지고서 처음 5개를 이제 살펴보시면서 잘 됐는지 이제 봐야 됩니다. 근데 잘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어딜까요? 어디가 뭔가 문제가 있어. 요게 이제 문제예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넘파이에서 펜더스로 넘어와야 되는 중요한 이유인데, 이 D타입을 보시면 얘가 오브젝트예요. 오브젝트면 그냥 객체죠, 객체. 그냥. 근데 넘파이는 연산용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오브젝트는 가능은 한데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이거보다는 조금 작은 이제 그 수치형, 뉴메릭 형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뉴메릭이라고는 형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뉴메릭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수치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요 안에 부동소점이 있고, 그죠? 부동소점보다 좀 작은 게 정수형이죠. 범위로서. 그죠? 요 이제 부동소점보다 이제 좀 큰 거는 이제 컴플렉스잖아요. 요거는 이제 그냥 생략할게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런 형식이 이제 수치형이고 뉴메릭인데, 이 ND 어레이는 그런 형태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D타입이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수치형이 아닌 거예요. 그 왜 그럴까? 이게 이제 아이리스 프레임에서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수치형이죠. 근데 얘는 그냥 문자예요. 텍스트잖아요. 그래서 이제 ND 어레이는 이런 걸 이제 오류로 취급하지는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좋아는 안 해요. 으이, 뭐야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제 오브젝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오류는 안 나도록 했는데 영 부자연스럽다. 그죠? 그럼 어째?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이 데이터에는 요게 포함이 이제 요 데이터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요런 이제 수치형이어야 됩니다. 그럼 왜 그래? 이거 누가 정했어? 사실 그렇게 따지는 게 맞아요. 데이터가 그럼 얘는 데이터 아니야? 데이터 맞죠. 데이터 맞는데 이제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주관적인 용어예요. 누구의 관점이냐면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의 관점이에요.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데이터라고 하는 것에는 저런 형태의 이 텍스트가 이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야, 근데 이상하다. 챗 GPT는 텍스트 기반이잖아. 그냥 온전히 텍스트 기반이잖아. 맞아요. 그러면은 네 말이 이상하지. 그거는 이제 이 딥러닝 자연어 처리 오셔야 돼. 그거는 이제 이 텍스트들 자체가 그 수치형으로 그 변환되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 텍스트 기반을 이제 오시면 여기서 이제 그 단어 벡터를 이제 형성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인베딩이 이제 형성이 되고 뭐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음 같은 언어 모델로 이제 훈련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어텐션이 우짜고 저짜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해서 그래서 따란따란 해서 이제 뭐 트랜스포머가 이제 되고 그거를 이제 뭐 다 프로덕트 네트워크 어텐션을 이제 어떻게 만들고 그렇게 퀄리티 밸류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막 스케일드 다 프로덕트 어텐션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다 해야 돼. 다 해야 돼. 그 지금 못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그 단어들이 그 여기서도 그 수치형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심지어 그 어떤 특정한 단어가 이제 벡터로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기계학습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계학습에서 데이터라고 부를 때는 이제 요런 형식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상위들이 이제 지도 학습의 관점에서는 또 이제 다른 얘기가 있고, 그럼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 프레임에서 이 마지막에 이제 품종열을 제외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드롭이라는 API를 중간에 쓸게요. 그래서 이제 컬럼즈라고 이제 해서 이제 품종열을 이렇게 제외를 순간적으로 할게요. 그럼 이렇게 이제 하면 품종은 순간적으로 빼고 그 새로운 객체가 임시적으로 이제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이제 추가를 이제 이렇게 이제 하시면 그러면 이제 품종이 이제 없어졌죠. 그리고 나서 그 기반으로 작성된 순간적인 임시 객체라고 부를게요. 왜냐면 이걸 이제 할당을 하진 않으니까 이 드롭이라고 하는 게 원본을 변경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식으로 해서 이제 넌파일을 이제 생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호출을 하셨던 그런 그 데이터가 이제 다시 이제 같은 방식으로 이제 수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프린트문으로 이제 아이리스 데이터의 쉐입 정도 확인을 해 주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어? 이제 원래 이제 150 바이 4인데 그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는 이제 5개밖에 이제 출력 안 했는데 그림을 이제 그려보면 이게 150개 이제 열이 있고 행이 있고 4개 이제 열이 있는 건데 지금 그 중에서 이제 5개만 앞에서 이제 선택을 한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제 보고 있는 부분은 이제 여기인 거죠. 요 부분을 그냥 이제 뷰라고 할게요. 뷰.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 전체는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냥 보고 싶은 부분만 이제 이렇게 선택해서 이제 보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런 거죠. 그 모니터에 그 한 화면에 다 표시가 안 될 정도의 웹페이지를 이제 생각해 보시면 지금 우리한테 이제 보이는 이제 요런 부분들 있잖아요. 요런 부분이 이제 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슬라이스를 통해서 이제 이런 이제 뷰를 이제 생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특정한 부분을 이제 살펴본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항상 그 규모를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규모는 이제 이렇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요건 이제 됐고, 야, 근데 그러면 품종은 어쩔 것이요? 그거 날리면 안 되겠죠. 왜냐면 이게 다 쓸 때가 있어요. 그 요리하는데 지금 요 살코기거든요, 얘가. 스테이크. 요것만 있으면 안 되고 나머지 그 찌끄레기들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이리스 이제 프레임에서 음, 다시 이제 헤드로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이제 요 헤드 하면 요 아까 이제 뷰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제 가독성적인 측면에서 요게 좀 좋으니까 종종 이거 쓸게요.
이 드롭을 하면 이렇게 그 제거의 의미가 있거든요. 날린다. 근데 살아있어요. 살아있네.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면 이제 이게 왜 된 거야?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원본을 변경하는 거는 좀 위험한 작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어떤 특정한 작업하면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 복사본을 생성합니다. 객체 이제 복사본을 이제 생성하고 그 복사본의 변경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변경을 그 원래 그냥 원본을 갱신을 해버리겠다. 그거는 이제 프로그래머가 명시적으로 그 등호의 할당 연산자를 선택을 해서 그거를 수행하지 않는 이상은 그게 프로그래머가 원하는 일이 아닐 것이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좋은 가정인 것 같아요. 그렇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품종이 이제 지금 살아 있으니까 얼마든지 순간적으로 이렇게 제거를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품종이 이제 살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품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아이리스의 이제 입장에서는 이제 지도 학습이라는 용어를 이제 쓰기 위해서 이제 타겟으로 이제 할당을 해볼게요. 그죠? 그럼 이제 타겟 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유니크라고 하는 걸로 이제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보시면 이 세토사 벌시컬러즈 버지니카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타겟을 지금 아이리스에서 이제 그 하나를 이제 선택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이제 생겨나냐면 요 타입에서 이게 그 아까 이제 소개해드린 대로 그 펜더스의 데이터 프레임 대신에 시리즈라는 자료 구조가 이제 됩니다. 요거는 이제 펜더스 자료 구조가 이제 아까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시리즈는 이제 행 또는 열을 표현하는 이제 방식입니다. 요거는 이제 따로 그 하는 게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행 또는 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value counts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하면 이제 품종 도수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한번 볼까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품종 도수를 보시면 이제 품종들이고 그 세토사 벌시컬러제 버지니카 요 것들이 각각 50건씩 있다.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어요. 그죠? 여기 이제 그 도수를 이제 카운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냥 개수. 여기서 뭐 남자이신 분, 여자이신 분 하면 이제 남녀의 도수를 센다라고 할 수 있죠. 통계 기본이죠. 아니면 이제 그 frequency라고 하는 이제 용어를 이제 사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보시는 문헌에 따라서. 근데 이제 frequency는 이제 뭐 빈도 뭐 이런 걸로 이제 번역이 되죠. 근데 주파수랑은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 제 생각에는 뭐 카운트나 도수가 더 쉬운 용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죠? 요거는 꼭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 작업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이제 그런 값들입니다. 일단은 그냥 이렇다라고 하는 것만 확인을 해주겠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있어요. 이게 그 세토사 벌시컬러 버지니카라고 하는 값으로 남아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는 어떻게 했냐면 얘네들을 임의적으로 0, 1, 2와 같은 방식으로 변경을 했는데 그 이제 정수인 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아이리스 타겟은 이렇게 남아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순서를 좀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품종에 대해서 도수는 우리가 이제 그 알겠는데 여기 좀 나눌까요? 이 특정한 위치에서 셀을 분할을 좀 하겠습니다. 이제 품종 도수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단축키를 잘못 눌렀어요. 품종 도수는 이제 따로 이제 하고 요 위치에서 셀을 좀 분할을 할게요. 품종 도수는 이렇게 이제 그 살펴보고 아이리스 프레임에서 그죠? 그리고 이제 그 타겟 값 자체는
이제 요렇게 이제 그 할당을 이제 했는데 이렇게 이제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아까 이제 아까를 반대로 해 주셔야 돼요. 리플레이스에서 그 비포를 타겟 네임즈가 이제 세토사, 벌시컬러, 이제 버지니카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이제 있는데 임의적으로 애프터로 이제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0번, 1번, 2번이 뭐 누가 돼야 되는가 상관없어요. 그냥 그 지금은 어 ABCD와 같은 방식으로 그냥 자체적으로 그 정렬이 이제 된 것뿐이고 세토사를 2번으로 하고 뭐 버시컬러를 뭐 0번으로 하겠다 아무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근데 1, 2, 3은 어때? 그것도 가능은 한데요. 그 상위들을 이유로 인해서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아직은 왜인지를 그 말씀드리기 좀 어려워요. 그 이제 분류 알고리즘이 동작하는 방식을 아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012로 수행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거를 이제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요거는 이제 정수 인코딩이죠. 정수 인코딩이라고 간결하게 부를게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특정한 표현을 다른 방식으로 변환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인코딩이라고 이제 부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정수 인코딩이라고 이제 부르고 그러면 이제 요 아이리스 이제 타겟이 잘 이제 됐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타겟을 이제 밸류 카운트를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죠? 참 이제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빼먹었죠. 살짝 번잡스럽죠. 그리고 이제 곡 계산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아이리스 타겟도 마찬가지로 다 이제 프레임을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아니지. 여기는 아니지. 여기는 그냥 이제 사전이니까. 그래서 원래 프레임의 타겟을 원래 프레임의 타겟 네임즈를 이제 참조를 해서 이제 수행하는데 그 요거를 이제 하나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타겟 네임즈를 이제 그 우리가 획득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타겟 네임즈라고 하는 것은 아까 프레임의 품종에서 밸류 카운트인데 여기서 이제 아이리스 프레임의 품종에서 유니크를 이제 하면 그 도수 말고 그냥 집합이 나오고 그러면 요거를 아이리스 이제 타겟 네임즈로 먼저 이제 해놓으면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서 그 그냥 아이리스 타겟 네임즈로 이제 부를 수 있을 것이고 그죠? 그래서 이제 요 그 아이리스 타겟을 여기다가 이제 할당을 했는데 음, 예, 참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경고를 해제하기 위해서 그냥 여기서 한 번에 좀 해버릴게요. 네, 절차 자체는 이제 문제가 없었는데 원래 이제 타겟 값이 있으니까 다운 캐스팅 그냥 두죠. 요거는 여기서 이제 보시면 그 012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그 퓨처 워닝이에요. 퓨처 워닝. 그러니까 지금 이제 펜다스가 2 버전 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한 요거 10년 걸릴걸요. 10년 정도 10년? 글쎄 모르겠고 그 3 버전이 이제 됐을 때는 요게 뭐 조금 달라질 만한 점이 있다. 그거는 10년 뒤에 고민하시죠. 왜냐면 2 버전 되는데 10년 걸렸거든요. 그 그러면 그 과거의 경험으로 비춰보면 이제 요거 되는 거 한 10년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에 2 버전이 됐어요. 그 제가 이제 펜다스를 이제 써온 게 뭐 10년 이제 넘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2 버전이 됐을 때 도대체 뭐 때문에 바뀌었나 궁금했죠. 하여튼 이제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012 이런 식으로 그 이렇게 이제 된 것을 이제 확인하면 되시겠습니다. 그랬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이리스 이제 프레임에서 이제 보시면 이제 그 우리가
뭘 떼내는지 볼까요? 요거는 데이터로 떼냈고, 그죠? 요거는 타겟으로 떼냈고, 여기 이제 두 개 과정을 거쳤죠. 요 타겟 네임즈를 하나 획득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타겟 네임즈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012로 이제 정수인 코딩하는 이 두 가지 과정을 이 하나의 이제 열을 근거로 해서 수행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까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 부분 있죠. 그 발음을 무심코 해버리면 매우 곤란한, 그죠? 요거는 이제 피처 네임즈로 뽑아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컬럼즈를 이제 뽑아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컬럼즈를 이제 뽑아내시고 요거를 이제 그 인덱스 객체로 되어 있는데 이제 to 리스트로 이제 그 마무리해 주시면 깔끔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요 품종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품종열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냥 그 마지막 지점까지만 이제 그 획득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셔도 되고, 근데 품종열이 항상 뒤에 있다라고, 내가 그 제거하고자 하는 열이 뒤에 있다라고 항상 가정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약간 번잡스럽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작업을 하시는 걸 권장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시면 이제 품종열을 날린 상태로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컬럼들을 그냥 획득을 해버리면 제거하고 말고 할 게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아이리스의 피처 네임즈를 이제 획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획득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가만히 있어봐. 이거 왜 하고 있지? 이 왜 하고 있냐면요. 이거를 안 하면 사이클런의 데이터 세츠에서 로드 아이리스 이렇게 이제 했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까지 하셨던 작업들이 다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렇게만 계속하면 실제 업무를 수행하실 때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셔요.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아예 시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그 뭐 코드를 작성 안 해보신 분들도 있고 이제 하시기 때문에, 그냥 보통 기술 서적들에서는 이제 데이터 뭐 저처럼 공유 폴더를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말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예시용 데이터를 적재할 수 있는 API가 다 준비가 돼 있어요. 뭐 텐서플로우를 쓰셔도 그렇고 파이토치를 쓰셔도 그렇고 이제 예시 데이터셋들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해당 소프트웨어를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근데 이것만 쓰고 튜토리얼들만 보시다 보면, 그래서 내 그 업무에 쓰는 데이터는 어떻게 여기다 올려야 되지? 이거를 얘기를 안 해줘. 그죠? 얘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거를 해보시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A/B 테스트를 해봤어요. 이거를 한 5, 6년 전쯤에 A/B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A는 요런 거는 뭐 알아서 잘 하시죠? 하고 말씀을 안 드리는 거. B는 지금처럼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제시를 하는 A/B 테스트를 한 5, 6년 전에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강의에서는 이제 4월에는 이제 머신러닝을 A로 하고 5월에는 이제 머신러닝을 B 안으로 이제 해보고 했는데, 그때 이제 결론이 A로 하니까는 실제 데이터를 적재하는 데 있어서 혼선을 겪으시는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고요. 이 B안을 제시를 했을 때는 그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였구나. 오케이, 알겠어. 하고 만족하시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로부터는 이제 B안을 결정 지어서 이제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이게 야, 뭐 당연한 얘기 왜 하고 있니?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공감하고요. 사실은 선수 지식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이제 5, 6년 전에 A/B 테스트를 해본 결과는 아니었고,
그때 이후로 이런 식으로 제시를 드렸을 때 납득하시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이제 많았다라고 하는 통계적인 관찰을 반영해서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요거를 살펴봤습니다. 상의 드린 대로 우리 이제 커피 브레이크가 됐든 뭐 뭔 브레이크가 됐든 어쨌든 빅 브레이크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빅 브레이크 언제 시작할까요? 항상 30분에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지금 쉬면 이제 20분간 쉬겠죠. 빅 브레이크 갖겠습니다. 이따가 뵙겠습니다.